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해야 할 때처럼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들 대부분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뇌의 필터에서 걸러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화가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 멈칫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할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그걸 하나하나 검열하느라 정작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가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엔 수십 가지 반응이 동시에 생겨나요. 가서 뭐 했는지 물어볼까? 누구랑 갔는지 물어볼까?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나는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머릿속에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기도 하고 별말 아닌 얘기 같기도 해서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필터가 강해질수록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줄어듭니다. 결국 완벽한 말을 찾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대화가 막히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말이 막혔던 순간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검열 필터가 거의 작동하지 않아서 대화가 순조로웠던 겁니다. 이제는 그 검열 필터를 필요할 때만 조절하는 연습을 해볼 차례입니다. 과도한 생각이 대화를 죽인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말을 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3초 룰이라는 건데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3초 안에 말로 꺼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작동하니까요. 다만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는 시스템을 잠시 끄자는 거죠. 기본적인 판단은 유지한 채 과도한 자기 검열만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사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순간조차 시험처럼 느끼곤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가가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말이 대화를 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꾸며낸 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말하면 3초 안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손이 너무 시렵다라든지 핫팩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말이 더 괜찮은지 따지지 말고 떠오른 쪽을 그대로 꺼내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를 골라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핫팩을 사야겠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편의점 이야기나 겨울옷 같은 주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요. 필터링된 대답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았을 대화의 흐름입니다. 이 방법은 잠재적 대화 주제를 바로 늘려주고 이야기가 꼭 재미있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해방시켜줍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는 절대 할 말이 떨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앞에서는 생각을 거의 걸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걸 그대로 말해도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함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질문이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자신이 흥미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이 기분 좋으니까요. 핵심은 대화 기술로서의 가짜 관심이 아닌 진짜 호기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려는 태도가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진짜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말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신경 쓰는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경험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경험으로 옮겨가니까요. 누군가 자기 직업을 언급하면 뭐 하는지만 물어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관심 가는 측면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업계에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실은 뭔지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호기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고 초기 주제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를 더 기억하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 진짜 관심을 보였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좋았을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듣는다는 건 바로 그 경험을 상대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상대의 말 뒤에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갈 줄 안다는 점입니다. 후속 질문은 단순한 주고받기를 깊은 대화로 바꿔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경험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상대가 꺼낸 이야기 안에 조금 더 머물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함이 두려워서 너무 빨리 주제를 바꾸지만 좋은 대화는 다음 이야기로 가기 전에 한 주제를 충분히 다룹니다. 다음 질문은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가 방금 한 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누군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보통은 어땠어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후속 질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제주도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묻는 거죠. 상대가 애월이라고 답하면 왜 거기가 좋았어요? 라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이 좋았어요? 아니면 숙소가 좋았어요? 처럼 질문을 조금씩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는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모두가 한 번쯤 겪어본 대화도 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고는 상대의 대답에 아무 반응도 없이 곧바로 자기 얘기를 20분간 늘어놓는 경우 말이죠. 그런 대화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후속 질문을 하면 대화의 부담이 분산되고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편해집니다. 하나의 대화 주제를 5가지 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의 이야기에서 여러 갈래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대화 스레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대화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상대의 말 안에서 다음 주제를 찾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는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는 대화 힌트가 담겨 있거든요. 누군가 친구랑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비가 계속 왔다고 말하면 최소 5가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이야기, 여행 일정, 날씨, 숙소, 음식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메모해두면 한 이야기가 끝나도 다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대화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다음번 대화할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겁니다. 회사 상사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일정이 계속 밀린다고 말한다면 업무 내용, 일정 조율, 거래처 상황, 일하는 방식 같은 주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말 안에서 다음 주제를 찾다 보면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는 무서운 순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서로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인 말 속에서도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화는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서 편안함을 형성하세요. 그 다음 관계가 조금 형성되면 더 깊은 주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제가 너무 무거워지면 긴장을 풀기 위해 더 가벼운 주제로 전환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이런 리듬이 대화를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깊은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숨을 돌릴 수 있고 가벼운 대화 뒤에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깊이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주제와 유머와 가벼움의 순간을 균형 있게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을 잘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 익숙함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몇 초 안에 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회복 전략은 생각이 멈췄을 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변 상황이나 함께 겪고 있는 경험 혹은 단순한 호기심을 다시 대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대화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대비해 두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환경의 무언가에 대해 그냥 언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나 주변 환경을 언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카페 뷰가 좋다거나 의자가 편하다라는 식입니다. 또 하나 확실한 방법은 호기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상대가 말했던 주제로 다시 연결하는 거죠. 아까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맛있는 거 뭐 드셨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회복 기법은 대화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공백은 생깁니다. 차이는 미리 준비된 질문과 주제가 있느냐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대화 비상키트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 이슈, 음식, 여행, 기술, 개인적인 관심사처럼 부담 없는 주제들입니다. 질문은 너무 평범하지도 너무 특별하지도 않게 고르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답할 수 있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질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흑백 요리사 봤어요? 보다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행 계획 있어요? 대신 지금 당장 하루 쉬면 어디 가고 싶어요? 처럼 말이죠. 이런 질문이 효과적인 이유는 누구나 답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 질문들을 준비해두면 대화가 끊길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화를 깊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이야기를 적절하게 꺼내는 것입니다. 솔직한 경험 하나를 나누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가벼운 대화가 연결로 바뀌는 순간이죠.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대화는 사실에서 시작해 의견으로,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라는 사실에서 서울은 좋아하지만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의견, 그리고 어딜 가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는 감정으로요. 이 흐름은 자연스럽고 상대가 부담 없이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한 평가 대신 개인적인 맥락을 조금 더하면 대화가 깊어집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상대의 이야기를 꺼낼 계기가 됩니다. 가볍게 시작해 조금씩 깊어질 때 대화는 진짜 연결이 됩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큼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음 만남을 쉽게 만듭니다. 깔끔한 마무리에는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다음을 열어두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언젠가 끝나야 합니다. 잘 끝내는 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이걸 알면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흐지부지 끝나거나 형식적인 약속으로 마무리되면 어색함만 남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리를 뜨는 대신 긍정적인 말 한마디와 다음을 잇는 여지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은 비즈니스든 사적인 자리든 모두 잘 통합니다. 대화를 좋게 끝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고 막혔을 때 회복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정리해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필터링 때문입니다. 3초 룰, 호기심으로 듣는 태도, 다음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여러 대화의 흐름을 동시에 보는 법도 배웠고 머릿속이 하얘질 때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갖췄습니다. 필요할 땐 조금의 자기 이야기를 더해 연결을 깊게 만들 수 있고 대화를 깔끔하게 끝내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는 고통스러운 면접이 아니라 상대방을 탐색하는 시간이 됩니다. 잘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 감각이 쌓일수록 대화에 대한 부담은 줄고 관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대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사회 불안은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니까요. 진짜 대화가 진짜 관계의 토대니까요. 이제 그냥 시작하셔도 됩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방법을 익히고 조금씩 시도해보면 대화는 부담이 아니라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